안녕하십니까. JBS 공감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4월에 날씨가 참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날씨가 화창하게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가 되면 좀 달달한 와인 한 병 들고 정말 상큼하게 산과 들로 이렇게 봄나들이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와인이 좀 땡기는 그런 계절인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와인을 좀 즐겨 마시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인은 참 마시기에는 좋은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와인의 종류는요, 저 안에 별들의 숫자만큼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와인에 관한 와인 전문가를 한분 모셨는데요. 우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와인 인문학 살롱에서 매달 테마 와인을 선정해 주시면서 그 테마 와인에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엮어서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박성진 이사님을 오늘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경제연구소 사이트 세리.org에서 와인의 세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와인 스터디 해마다 매해 그렇죠. 와인 산지에 있는 커리큘럼을 네. 가지고 지금 현재 10년 되었습니다. 와인의 세계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 일반 대중들이 와인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와인의 세계 모르는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현재는 기업체 와인 강의와 네. 그리고 와인 산지에 있는 와인 메이커들의 브랜딩, 마케팅, 그리고 이제 일반 소매업자들, 와인 레스토랑, 바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와인을 선정하고 그분들이 이제 와인을 잘 판매하실 수 있도록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인도 좋아하시기는 하지만 또 직접 그 와인 마케팅까지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와인 스토리가 굉장히 생생하고 리얼한데요. 제가 소개를 우리나라 최고의 와인 스페셜리스트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 강의 들으면 우리 박 이사님 강의 들으면 정말 와인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최고의 와인 스페셜리스트인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업에서 네. 오랜 동안 와인을 공부하시고 네네. 또는 현업에서 와인을 업무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외람된 이야기일 것 겸손의 같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 와인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네. 하지만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환대와 나눔이라는 와인의 철학, 그리고 와인 테이스팅 방법론, 그리고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라면 오랜 동안 고민을 하고 10년 넘게 공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너무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면 너무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사님이 일반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경험했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사님은 와인을 좋아하시긴 하지만 본업이 또 있으시잖아요, 또. 예. 그죠? 네,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는지. 네. 지금 이제 해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 퀄리티, 그러니까 전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해외에 있는 좀 큰 호텔 또는 산업체에 납품을 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와인하고는 조금 약간 상반되는 엔지니어시잖아요, 그죠? 완전 이제 본업은 엔지니어신데 해외 출장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또는 또 전공이 또 불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와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네. 본업이 이제 엔지니어는 아니고요. 네. 이제 마케터죠. 그러니까 네. 해외 영업을 해외 하는 영어. 네. 해외 영업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엔지니어적인 관점보다는 네. 아무래도 저는 마케터- 접근은 마케팅, 마케터적인 관점에서 근데 아이템 자체가 이제 기술 전기 그렇죠. 제품 뭐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엔지니어 기술 영업이다 보니 기술 영업이다 보니 예, 저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엔지니어가 같습니다. 아닐까. 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죠? 그거 그렇습니다. 모르고는 영업이 안 되잖아요. 공부하느라고 그죠?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엔지니어 기술 영업 해외를 뭐 정말 많이 뛰고 계시는데 그래도 와인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저는 그 삼성 세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와인의 세계 그 포럼의 시삽을 지금 10년 이상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아마 더 와인 스페셜리스트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한데 와인의 세계가 어떤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네. 와인의 세계는 2003년도에 이제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리,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 사이트에 있다 보니 네. 삼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다만 이름을 다만 그 세리.org 사이트에 네, 네. 있다 보니 네, 네, 이제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약간의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 세리.org 사이트 내에 있는 네. 온라인 포럼으로 음, 시작을 했고요. 네. 그 현재는 온 오프라인 온 오프라인. 네, 포럼으로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도 많죠. 회원수도. 지금 현재 회원수가 1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저는 2003년에 조인을 해서 네. 2004년부터 네. 운영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그 와인 스터디, 그러니까 연간 커리큘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각 프랑스부터 칠레까지 각 와인 산지별 커리큘럼을 가지고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이제 10기를 맞이해서 네,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와인 스터디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랑크리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그랑크리라는 전문 용어로 거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랑크리는 네. 좀 비싼 와인 일반적으로 네. 좀 그랑크리급 와인이라고 하면 좀 훌륭한 와인을 고급 말하는데 와인이라고 해도 되죠. 네, 고가의 와인인데요. 고가의 와인이죠. 네, 그런 와인을 이제 그 테이스팅하는 그랑크리 모임이 좀 사기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인 스터디가 10기가 되다 보니 네. 그 와인 스터디를 거쳐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이제 한 기수씩 나오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모여서 만든 와인 스터디 동창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와인 스터디 동창회는 이제 매달마다 한 번씩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이제 결국은 지식이나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건데 정말 10년 이상 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많이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한 10년 이상 그 비싼 와인을 마셨으면 아파트 한 몇 채는 정말 했을 텐데 와인이 이게 비싸잖아요, 일반 그 네. 주류에 비해서. 이사님에게 와인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 와인의 애호가라면은 음,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애증, 네. 미워하면서도 정화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일단 와인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네. 와인에 대한 호기심은 증폭합니다. 증폭하지요. 예, 빠져들겠죠. 와인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와인의 종류는 네. 밤하늘의 별만큼이다. 음, 그 수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와인들을 또 마셔보려고 하면 지갑이 홀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만 네.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와인입니다. 너무 먼 당신이다. 네. 예, 그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와인 애호가의 이제 반열에 들어설 때는 네. 이제 정말 비싼 와인을 마셔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음, 이제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나 이런 거 마셔봤어 이렇게 막 그치. 자랑도 네. 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이제 포스팅 해가지고 네, 네. 사람들에게 조금 자랑도 하고 음, 네, 그런 것들 이제 재미난 일들인데요. 네. 근데 계속 이제 마시다 보고 그 다음에 사람과 나누다 보면 역시 와인은 조연이구나. 아, 조연이구나.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람이 조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어차피 모임, 네. 어떤 모임과 어떤 사람의 관계,
어떤 그 일자리에서 또 그런 그 사업적인 그렇죠. 뒤풀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서 어떤 하나의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음, 와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 이제는 이제 와인 자체가 너무 튀지 않고 음, 그 자체가 어떤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와인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와인.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10년 이상 정말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종류를 따지면은 그리고 비싼 와인도 많이 마셨을 텐데 그 요즘 사람들은 이게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와인을 마시면은 뭔가 사람이 좀 품위가 있고 뭔가 이런 그런 어떤 그 격을 갖춰야 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그 환상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와인을 굉장히 거리를 두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말고 와인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이 좀 와인을 쉽게 가까이서 즐기게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와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걸리나 네, 소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와인을 배워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제 예를 들어 친구들과 꼬트디론 와인을 마셨다. 그러면은 대게도로 가셔서 사진을 찍어서 그 네이버를 구글에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꼬트디론 와인이라면 프랑스의 론 지방의 와인이라고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또 공부를 해보고 네, 그러면 생산지를 알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생산자까지 생산지와 생산자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애호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드립 이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네. 용어를 네, 그 이제 포도를 재배할 때 드립 이리게이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물을 주되 한 번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줘서 충분한 물이 될 수 있게 충분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물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요. 관계 물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것처럼 그 와인을 습득하는 것 공부가 아니라 습득할 때도 그 지역의 어떤 생산지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습득을 하다 보면 익혀가다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을 이제 접하게 되고 네, 그때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와인 공부를 하게 된다면 네. 훨씬 쉽게 와인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지역이나 산지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네, 또 와인은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스토리 와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 지난달에 우리 그 했던 샤또 뽀삐유, 우리 샤또 딸보 장군의 스토리, 영국과 네.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딸보 장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샤또 뽀삐유의 와이너리 중심의 어떤 이런 스토리도 굉장히 저는 재밌게 들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 그런 인문학적 스토리. 네.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인문학적인 면하고 네. 이제 좀 결부를 시켜 본다면 네. 이제 인문학 살롱을 하고 하고 계시기 일단 우리 때문에 방송 저기 자체가 인문학 살롱이니까. 인문학 살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인문학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본질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형상적인 부분 예를 들어 뭐 인문학을 우리가 이제 역사, 문학, 철학, 예술이라고 좀 한정을 한다면 어차피 와인이라는 것이 생산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산지에서 생산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산지에 특화되어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샤토 네프 디파프 아까 그 샤토 푸피오도 있겠지만 그 샤토 네프 디파프는 이제 론 지방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하나의 조그만 이제 와인 산지입니다. 그 샤토 네프 디파프의 이름 자체가 교황의 새로운 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황의 새로운 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사적인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네.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를 네. 그
가져왔어요. 그래요? 네, 뭐였냐면 네, 그 샤토네프 뒷밥. 예, 샤토네프 디파프를 여기 있군요. 네. 알퐁스 도데 단편지 풍차 바하칸에서 온 편지라는 네. 소설책이 있는데요. 네. 그 소설책은 단편집입니다. 알퐁스 도데가 파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프로방스에 가서 이제 삶을 살게 되죠. 네. 네, 그러면서 그 풍차 바하칸에서 온 편지라는 단편집을 집필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가 나오고 네, 있네요. 19세기예요. 사실은 19세기 때 옛날 이야기를 네. 그 지역의 옛날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 단편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퐁스의 도데의 네. 별 스테파네트 아가씨와 목동에 나오는 별도 이 그 풍차 바하칸에서 온 편지 중에 한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단편 중에 그 노새, 그 교황의 노새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 교황의 노새에서 그 샤또 네프 디파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교황의 노새. 네, 이름이 참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샤토네트 뒷바프? 샤또 네프 디파프. 샤토네프 뒷바프.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CEO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CEO들이 와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CEO들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샤토 딸보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가장 발음하기 가장 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두자에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샤또 딸보를 봤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기억하기 좋으니까 무슨 와인 좋아하시냐고 그러면 샤또 딸보라고. 근데 네. 샤또 딸보에 있는 100년 전쟁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네, 샤또 딸보는 100년 전쟁의 마지막에 예. 네, 가스티온 전투에서 전사했던 딸보 장군의 네, 존 텔벗. 텔버스 네. 그 영국식 발음이죠. 예, 네. 영국식 발음이고 네. 네, 그 텔벗의 이제 프랑스식 발음이 딸보. 딸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샤토 딸보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예. 참 재밌게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에 샹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네. 황금빛 실루엣이 살아있는 우리 여성들은 좀 약간 와인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황금빛 실루엣이 살아있는 그 모에 샹동의 그 기포 뭐 이런 거 이게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제가 피곤하거나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모에 샹동을 한 병 이렇게 탁 마시는데 이사님은 어떤 와인 좋아하세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와인? 저는 일단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이 그것도 가장 아이러니예요. 이렇게 프랑스어를 전공을 하시고 와인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거의 프랑스 사람 같아요. 이렇게 생활하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관계를 보면. 근데 와인은 또 굉장히 한국적인 취향의 이런 정서가 있는 이런 와인을 또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건 어떤 와인이에요? 이거 조선 다랑아리 같은 와인.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처음에 그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이제 질문을 받을 때 네. 어떤 와인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특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하세요. 워낙 때와 좋은 장소에 와인들이 따라서 뭐 이런 네, 거.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주로 많이 마시는 와인이 어차피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랑 우리 음식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 그 와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음식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 바로 그 소비뇽 블랑입니다. 소비뇽 화이트 블랑. 와인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또는 이제 와인을 좀 아시는 분들께서 우리 음식이 좀 약간 스파이시하기 때문에 약간 그 스파이시한 레드 와인을 그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소비뇽 블랑이라는 화이트 와인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그 소비뇽 블랑 자체가 산도가 있거니와 약간 또 스파이시한 맛도 있고요. 과일 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음식 약간 그 스파이시한 양념류가 많은 그 우리 음식과 조화를 잘 맞춰주고 네. 음식도 살리면서 또 와인의 자기 맛을 잃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와인이 그 소비뇽 블랑이라는 품종을 가지고 만든 소비뇽 블랑의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네.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 음. 예를 들어 이제 모에샹동 같은 스파클링 와인인데 그거 너무 비쌉니다. 모에샹동 비싸다고요.
예, 그 우리가 흔히 샴페인, 샴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샴페인이 대부분인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마트에 가시면 스페인 까바산, 까봐서. 예, 네. 스페인 까바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네. 정말 저렴하고 싸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모에샹동과 같은 그런 예, 스파클링 와인이죠. 스파클링 와인이죠. 그래서 그런 스페인 까바도 우리나라 음식하고 매칭을 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 음식을 잘 살려주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성질을 잃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까바나 요즘에 뉴질랜드 말보로 지방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 소비뇽 블랑 네.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음식하고는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여성들이나 와인에서 좀 초보인들은 와인하면 레드 와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저도 이제 좀 마시다 보니까 그 화이트 와인이 정말 그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모에샹동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달달하면서도 그 뒷맛이 굉장히 황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환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모에샹동을 좋아하는데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와인을 좋아하기보다는 누구랑 마시느냐,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기분을 마시느냐 이게 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하죠.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와인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어떤 와인을 선택하느냐 그 기준 자체가 누구와 어떤 자리에서 마시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자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생각을 한다면 네. 그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와인. 너무 고가의 와인을 가져가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좀 떨어지는 와인을 가져가서 그것도 분위기를 또 망치면 또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과 어떤 자리인지 어떤 자리에서.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마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서 그 와인을 가져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와인에 대한 그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 이런 것도 참 많아서 좋아하지만 와인에 관련되는 영화가 참 많아요. 그때 영화를 보면 정말 달달하거든요. 영화 자체가. 그래서 그 와인에 대한 영화가 참 많으시죠? 네. 엄청나게 지난번에도 우리 많죠. 뭐 강의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와인과 관련된 영화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뭐 네. 사이드웨이즈, 네. 뭐 구름 속의 산책, 옛날 영화를 따지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고 항상 강력하게 추천하는 와인은 그 어느 멋진 순간. 러셀 크로. 예. 네, 러셀 크로가 나온 네, 어느 멋진 순간인데 네. 원 제목은 A Good Year입니다. 어굿이요. 네, 근데 이 러셀 크로가 나오는 A Good Year는 네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 네, 저 영화예요. 러셀 크로와 음. 마리옹 코티아르, 네, 프랑스 배우인 마리앙 코티아르, 마리앙 코티아. 영국 배우인 러셀 크로우. 네. 이제 영국 영화입니다. 영국 코미디 약간 그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즉 배경은 런던과 프로방스입니다. 프로방스. 예, 런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아주 그 경쟁이 치열한 현실 세계 그리고 그 프로방스의 여유로움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분히 잘 대비가 대비가 되어서 네.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또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자체 배경이 프로방스입니다. 이 프로방스라고 하면 항상 그 제 가슴이 예, 뛰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방스를 더욱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영화 특히 프로방스가 나오는 어구디어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 특별히 뭐 와인이 됐든 뭐 예술이 됐든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프로방스 지방에 저렇게 와인도 잘 되고 예술가들도 많고 그림도 많이 나오고 이럴까 하는데 그 프로방스 지방의 햇살이 굉장히 따사롭다고 하더라고요. 햇살 때문에 뭐 와인도
포도도 잘 있고 그리고 뭐 네. 그 햇살을 배경으로 한 여인들의 어떤 뭐 이런 어떤 그 그림도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또 프로방스를 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프로방스에 대한 뭐 자랑, 또 좋아하는 이유 좀 프로방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차피 네.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프로방스라고 하면 네. 카페 이름이나 심지어 파주에도 프로방스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프로방스가 대단한 상업적인 키워드예요. 네, 마케팅적인 키워드로 되게 네. 유명합니다. 네.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에게 프로방스라고 하면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로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프로방스를 가고 싶어 하고 프로방스의 세컨 하우스를 가지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프로방스입니다. 뭐 기후 때문인가요? 뭐. 네, 그렇습니다. 정말 1년에 거의 뭐 비 오는 날이 별로 없을 만큼이나 따뜻하고 그리고 햇살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프로방스를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추석과 명절, 그 추석과 설날 때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이 일어나죠. 네. 프랑스는 그 바캉스 시즌에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어. 많은 그 파리지엔들이 프로방스를 몰려가기 때문에 바캉스 시즌에는 그때 그야말로 그 고속도로가 정말 그 주차장이 되는, 네, 그만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프로방스로 이동을 하죠. 네. 근데 깐느 영화제도 그 프로방스인 것이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알퐁스 도데도 파리에서 살다가 그 자기의 또 새로운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프로방스에 가가지고 네, 그 풍차 방앗간에서 온 편지라는 단편집을 썼고요. 그 또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으면 아까 그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요. 네. 풍차 방앗간에서 온 편지 그 단편 중에 네. 아를르의 여인이라는 아를레요. 예, 단편이 한 권 있어요. 단편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만 그 우리가 그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그 수많은 단편들 중에 그 비극이 딱 그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극이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 최고의 작가였던 비제, 네, 비제가 알퐁스 도데에게 우리 이거 한번 연극을 한번 올려보자. 자기가 곡을 쓸 때니 좀 이렇게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에서 초연을 했죠. 그 비제는 작곡을 하고 알퐁스 도데는 자기의 그 아를레 여인을 연극으로 바꾸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최고의 작가와 네. 최고의 그 두 작가가 만났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폭망했습니다. 폭망했다고요? 네. 왜요? 그래서 이유가 왜 폭망했어요? 폭망하는 바람에 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실패하고 이제 비제가 네. 그러면 아까우니 이것을 다시 편곡을 해야겠다. 그래서 편곡을 해서 지금의 그 아를레 여인, 정말 아름답고 유명한 미뉴에트, 빠랑돌, 뭐 아주 유명한 네. 그 아를레 여인이 그때 그러한 사연을 가지고 그래서 알퐁스 도데에서 그 비제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보면 네. 마치 프로방스에서 여인네들이 파랑도를 추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 바로 또 비제 그 아를레 여인이 되겠습니다. 와인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주변에 문화, 예술, 음악에 안 닿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아를레의 여인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도 있죠.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그림을 본 것 같은데. 뭐 그림, 음악, 뭐 연극, 아까 연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와인은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문화 예술을 꽃피우는 그런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예술가들이 굉장히 또 와인을 또 즐겨 마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와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풍성해서 뭐 막걸리나 소주도 참 좋기는 하지만 그런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와인과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쭉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또 우리가 와인 하면서 인문학에 대한 스토리를 한 가지만 더 예를 드신다면
우리가 또 이제 이게 방송이 이 인문학 살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문학 살롱에는 다양한 분들이 지금 이제 초청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최고의 와인 스페셜리스트를 모시고 와인과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해보는데 되게 알퐁스 도태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역사와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론 지방, 그 프로방스가 론 지역인데 론 지역은 햇살이 많습니다. 네. 되게 이제 와인, 포도가 자라기 아주 그 천혜의 조건인데 네.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주목받지 않아서 못했었습니다. 네. 넌 어떻게 주목받게 됐냐면 바로 교황의 새로운 성, 그 샤토네프 디파프가 샤토네프 또 하나의 디파프. 또 그 모티프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교황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다시 이제 교황이 로마에 있지 않고 아비뇽에 있는 시간이 생기게 아비뇽의 됐죠. 유수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흔히 이제 역사에서. 아비뇽의 유수라는 이제 말을 쓰고 네, 있는데 그때 이제 교황 몇 분이 음, 그 아비뇽에 기거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교황청 자체가 아비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그 손님들 그리고 추기경들 그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위한 또 와인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비뇽 주변에 그 론 지방의 와인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역시 시장의 논리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론 지방은 정말 와인에 있어서 중흥기를 뭐랄까요? 되게 성공하게 되죠. 그때 당시로. 그러면서 이제 그 론 지방의 와인이 물론 어떤 천혜의 조건도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꽃뜻 이론인가요? 예, 코트디론, 샤토네프 디파프 다 다? 그쪽 네, 지역의 네. 와인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방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역을 이야기해 보면 그 알퐁스 도데가 19세기에 그 소설을 썼어요. 풍차방학가에서 온 편지. 근데 이 내용을 보면 19세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해지고 내려오던 이야기를 모아놓은 단편집이에요. 네. 그러니 배경은 뭐 100년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18세기, 뭐 17세기 음. 이런 이야기들의 어떤 전설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세기 초에 가면 그 마르셀 파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네. 이 마르셀 파뇰이 또 작품을 쓰는데 혹시 만홍의 샘 아세요? 만홍의 샘 알죠? 그것도 아시죠? 영화잖아요. 영화죠. 네. 네. 그 만홍의 샘을 쓴 작가가 바로 마르셀 파뇰이에요. 어, 혹시 영화 중에 마르셀의 여름이라고 아세요? 그쵸? 마르셀의 여름, 여름이라는 영화. 마르셀의 추억, 네, 뭐. 마르셀의 추억. 다 마르셀 네. 파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이 20세기 초예요. 그러니 19세기, 그러니까 그 전의 작품들의 그 프로방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르셀 파뇰이 작품으로 썼던 그런 만홍의 샘이나 마르셀의 추억에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현재 21세기에 피터 메일이라는 사람이 쓴 A Good Year, 어굿. 예, 어느 멋진 순간 그 영화, 그 영화의 이제 원래 소설이 A Good Year거든요. 피터 메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죄송합니다. 프로방스로 제가 너무 이 프로방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프로방스 네. 고향 같은 느낌. 이제 프로방스에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이제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몇백 년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기저에는 몇백 년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프로방스는 프로방스다. 그런 정말, 느낌을 충분히 문화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또 예술적인 부분까지 어떤 그런 그 프로방스가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어떤 도도한 물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와인하면 프로방스가 이제 또 프랑스 와인으로 유명하지만 또 최근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캘리포니아 와인에는 또 이제 그 법률가 출신의 켄달 잭슨이라는 법률가가 또 이제 멋진 와인을 만들어서 이 켄달 잭슨은 또 오바마의 와인으로 또 유명하다고 할 정도로
또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와인이 그 어떤 사회의 어떤 이슈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더 이렇게 프리미엄 와인이 되고 더 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박 이사님이 100년을 뛰어넘어서 영화와 뭐 또 이렇게 그 프로방스 지방의 스토리와 이런 거를 쭉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추억에 잠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면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와인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풍부한 감성적인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또 그 스토리를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와인 인문학이 참 훌륭한 매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은 뭐 이제 기술 영업 이 본업이시면서 또 이제 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들을 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력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해외 마케팅은 좀 더 한 10년 정도, 한 5년 정도는 집중을 해가지고 네, 네. 시스템화를 하고 그리고 그 바탕으로 좀 더 이제 한 10년 이상 일을 지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인은 현재 와인 스터디가 10기인데 네. 10년 더 해서 10년 더 해서. 네, 20기까지 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어떤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소소한 그런 일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저의 인생이 풍부한 인생이 네, 됐으면 그런 좋겠다. 어떤 좀 풍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음, 저의 그 소망입니다. 음. 네, 와인을 좋아하시다 보면 또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네. 특별히 뭐 이렇게 미술 산책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또 번외로 또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좋아하는 거 되게 많죠. 네, 아니 음악도 뭐 강의하실 때 보면 좋아하고 그림에 미술도, 대한 상식도 굉장히 또 풍부하시더라고요. 미술 네. 그러니까 미술관 가는 것도 예, 좋아하고요. 예. 그런 작품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올해 키워드가 마케팅 키워드가 가성비입니다. 글쎄요, 가성비라는 무슨 용어가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가성비가 무슨 뜻이에요? 가격대 성능비죠. 아, 그러니까 예.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예, 훌륭한 그 결과를 얻겠다. 예. 네, 그게 이제 가성비인데요. 네, 네. 가격대 성능비라고 해서 이게 옛날에는 막 브랜드라든지 뭐 어디 명품이라든지 마크가 있는 이런 것만 쫓아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네. 나 그런 거품이다.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 네, 가성비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그렇죠. 거품을 빼고 가성비로 가는 게 이제 네, 네. 올해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박 이사님의 삶의 거품을 빼고. 이 거품을 빼자는 게 제 삶의 이제 그 모토이고 네, 네. 이제 미니멀리즘을 제가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이런 그런 예술적인 활동 이런 것들도 네. 이제 그런 예술을 좋아하는 활동, 이제 즐기는 활동들도 네. 가성비를 따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좋은 가성비는 역시 독서와 독서. 미술관 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독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팁이 있다면 네. 독서 클럽을 가입하십시오. 독서 클럽. 예, 네. 그 뭐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가면 아주 다양한 독서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런 독서 클럽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뭐 한 달에 한 권, 최소한 한 달에 한 권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모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은 한 달에 한 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자기 자신을 강제하는 거죠. 처음에 나는 한 달에 한 권 읽어야지 절대 못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독서 클럽을 가입을 해서 그 책을 좀 강제적으로 읽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책을 읽으면은 그런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술관인데 그 서울 시내, 그러니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술관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시립미술관, 뭐 도립미술관, 그다음에 국립미술관 뭐 되게 많은데 시간을 내서 그 미술관을 선택을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방법이 와인 테이스팅 방법론하고 똑같아요. 그 와인 테이스팅을 할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머리를 비우고 가슴을 열고 진실된 혀와 코로
테이스팅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품을 그러니까 이뭐 인생이라는 게 다 한 길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것처럼 작품을 볼 때도 네. 어떤 그 사전의 지식을 뺀 그 나와 그 작품 간의 대화를 서툴지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해보고 나서 그 도슨트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 시간을 또 가서 그 시간에 이제 미리 가서 한번 하고 나서 1시간 전에 가서 작품을 보고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 아 이게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또 그 분야를 습득하게 되는 그런 가성비 좋은 가성비. 예술을 향유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문학 살롱의 오늘의 초대 손님은 와인 스페셜리스트로서 우리 박성진 이사님을 초대를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나 삶 자체가 그냥 그 순수하게 예술적이고 인문학적인 그 자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에서 느끼는 거나 예술에서 느끼는 거나 똑같이 이사님의 어떤 사고방식, 삶은 충분히 인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렇게 참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와인 주변에 있는 뭐 문화 예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와인 스페셜리스트답게 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 주변 언더리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풍부한데요. 일본의 유명한 그 와인 소믈리에 타사키 산야는 테이블 위의 와인 테이블 위의 주인공은 와인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박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와인을 즐기고 마시지만 결국은 사람이 주인공이지 와인은 조연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알고 있는 지인이기도 한데요. 오늘 또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혹시 또 못한 말씀이 계시면은 와인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간단하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와인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짧고 명쾌한 와인 스페셜리스트다운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자, 4월의 날씨가 아까 변덕스럽다고 했는데요. 또 날씨가 또 좋아졌다가 변덕스럽다가 이런 환절기에는 건강에 유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이렇게 촉촉할 때는 와인 한 잔 드시면서 기분 좋게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